지난 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이코스 전도에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이코스 전도가 정말 힘들게 불가능하게 느끼신다 할지라도 한번 발을 떼보세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란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란 여러분이 불신자를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 그가 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교제를 우리가 맺고 그를 가진교로 인도하며 가진교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그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이코스 전도와 더불어 상대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제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제의 프로가 되기 위한 덕목 8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것. 둘째, I win, you win의 마음 자세를 가질 것. 셋째, 상대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화제를 택할 것. 넷째, 논쟁을 피할 것. 다섯째, 미소를 잊지 말 것. 여섯째, 사랑할 것. 일곱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줄 것. 여덟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5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교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상대방의 관심의 소재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화제에 오르면은 참 마음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화제에 열중하게 된다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올 때 3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눈빛이 달라집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눈에 빛이 나게 됩니다. 둘째,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톤이 높아집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듯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관심 있는 화제가 나오면 자세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관심사가 화제에 오를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그분의 관심의 소재가 어디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관심의 소재를 알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에만 화제를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먼저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프로는 절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이나 하고 있는 일에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나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쉽사리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교제의 프로는 상대의 잘못이나 결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시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짜증과 분노, 불만 등 우리의 감정이 섞인 채 상대방의 잘못을 시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한 다음 그의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잘못을 시정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3번째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아는 칭찬의 프로가 돼야 돼요. 칭찬의 프로. 칭찬은 굉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칭찬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는 활력소, 일하고자 하는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면서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칭찬이야말로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그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이야말로 때로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부부, 친구 사이에서 칭찬이 점점 인색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 가운데 상대의 칭찬할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참 진심이 어리지 않은 칭찬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진심이 빠진 참 입에 발린 칭찬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칭찬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칭찬할 기회가 많아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할 점을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이나 실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신자와 더불어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나 혹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솔직하게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죄인들이니까, 그죠? 언젠가는 심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이나 교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교제의 프로답게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스님께서는 참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질문은 저도 모르겠으니 다음 주에 꼭 우리 목사님께 여쭈고 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칭찬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을 보며 친근감을 느끼고 우리가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를 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부드러운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 이건 우리가 어떤 극한 사악에 이르다 할지라도, 어떤 최악의 극에 이르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말을 쓰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그분의 도움이 또 필요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교제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단정적인 말을 하면 상대는 할 말을 잃고 대화가 단절되며 교제가 끊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나 극단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의 프로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복수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 전도는 바로 우리 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이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복음, 즉 진리를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운 거예요. 넷째로 전도야말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볼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하루를 영원한 보람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